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방송이 열리자마자 달려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들어오자마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서 감사 인사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지금 나더러 옷 입는 거 갖고 시비 건 거야? 내가 피부가 까매서 밝은색 옷을 입으면 얼굴이 더 시커매 보여. 지금 나한테 그 옷 갈아입으라 그래서 예 블랙이에요. 어디다 대고 옷을 갈아입으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죠? 인슈님 보내주신 그 액자하고 책은 잘 받았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망치부인한테 식힘질, 예, 그 다음에 도배질, 그리고 그 시비질, 시청, 그 뭐예요, 채팅창에서 누구한테 시비 걸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침묵질, 요 네 가지는 하면 안 돼요. 식힘질, 지적질, 침묵질, 시비질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도배들도 하면 안 돼요. 예. 네. 이게 이제 제가 옷을 거의 안 갈아입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의 입고 나온 옷들이 똑같다 보니까 이게 언제 방송인가요? 제 방송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참 많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내가 옷이 없냐? 옷이 없진 않아요. 옷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방송할 때 입는 옷은 한정되어 있어. 왜냐면 방송을 하다 보면 막 땀이 나. 막 땀이 나기 때문에 좀 가벼운 소재로 옷을 입게 돼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막 땀이 중간에 말라버리는 그런 옷을 입다 보니까 내나 같은 옷을 입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왜 이러냐. 이거 제 방송에 생방송에 많이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진짜 이 위장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제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막 쏟아질 듯한 잠이 와가지고, 예, 막 기절할 정도로 잠이 오네?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막 기절할 정도로 잠이 오고 소화가 너무 안 돼. 괴로워요, 괴로워. 하품 처음이죠? 예. 사실 나는 그래서 신부님이나 수녀님 너무 부러워.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녀도 되잖아. 나는 그래서 지금 나도 이게 유니폼을 그냥 입었으면 좋겠어. 언젠지 묻지 말라고. 요일별로 옷 입을 게 별로 없어. 지금 이때가 간절기라서 아예 겨울이든가 아예 여름이면 좀 뭐 한 네다섯 벌을 갖고 바꿔 입는데 지금은 이거 하나로 이걸로 버텨야 돼. 네. 스님이 되세요. 스님은 안 돼. 스님은 옷이 회색이라 안 돼. 내가 회색은 안 받아. 검정색은 받는데 회색이 안 받아. 그래서 스님이 될 수 없어. 네. 난 분명하고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무릎 관절이 약해서 내가 108벨 잘 못하고, 예, 그리고 이제 회색이 안 받아서 스님은 될 수가 없고, 예, 사실 뭐 이렇게 깜장색 옷을 입는 이 수녀님이라든가, 이 로만 칼라라든가요? 예, 그런 거 입는 분들이 더 부러운 것 같아요. 예, 아니야, 나 요즘 고기도 잘 소화가 안 돼. 고기 먹으면, 방구 냄새가, 왜 단백질 성분이 암모니아로 바뀌잖아. 근데 너무나 고기 단백질 먹고 나면 이 똥 냄새가 방구 냄새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 퓨어 사과 맛. 퓨어 사과 맛을 이제 2개씩 먹어요. 하나 먹었으면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퓨어 사과 맛을 먹고, 그리고 이렇게, 채소는 속이 아파서 요즘에 못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는 방구 냄새가 너무 심해서 못 먹고, 밀가루 음식은 소화가 안 돼서 못 먹고, 위장이 이제 점점 굳어가는 것 같아. 위장이 그냥 멈춰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좀 힘들어요. 너무 적나라해요. 뭐 니들은 방구 안 끼냐? 방구 안 끼면 죽어. 모든 인간은 1800cc의 방구, 가스를 내뿜어야 된대잖아. 나는 방구 끼고 트름하고, 왜, 너무 졸리,
웬일이 막 하품이, 하품이 막 너무 몰려오네. 큰일 났어. 예. 김태희도 똥 싸겠지. 똥 안 싸면 뒤져. 똥꼬가 막혔냐? 똥 못 싸면 죽어요. 그 인간이 가장 잘해야 되는 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게 중요한 거야. 이 잘 싸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뭐라 하나, 제대로 못 싸면, 소변이 안 나오는 것도 큰 병이고, 똥 못 싸면 죽어요. 똥똑 때문에. 똥똑 올라서 죽어. 진짜야. 옛날에 누가 똥 못 싸서 죽었다 그랬어. 그럼, 예. 김태희도 똥 싸야 돼요. 예. 김태희도 똥 싸야 되고, 전지현도 똥 싸야 되고, 한가인도 똥 싸야 돼. 똥 못 싸면 다 뒤져. 근데 나처럼 너무 자주 싸면 안 돼. 똥을 너무 자주 싸는 것도 별로 안 좋대. 무화과, 키위, 파파야, 파인애플을 드세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장내 독소 배출에 좋아요. 네, 무화과, 키위, 파파야, 파인애플이 그렇군요. 네,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사실 무화과가 빨리 상하지 않나? 내가 저 중에서 이렇게 먹어본 건 무화과. 그리고 키위도 한동안 먹어봤는데, 키위는 좀 껍질이 좀 찝찝해. 껍질에 있는 그 털이 좀 기분이 묘해가지고, 키위는 좀 별로야. 무화과는 먹으니까 괜찮더만. 무화과에 그런 성분이 있군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소를 많이 먹잖아, 소고기를. 나도 이제 한우 소고기 적당한 숙성이 됐을 때, 한우 소고기가 주는 정말 이 고기의 단맛이 있잖아. 숙성이 잘 됐을 때.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가 그 다음으로 맛있는데, 소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거래. 소가 되새김질을 하는 위장 구조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되새김질 때문이라든가 뭐 때문이라든가, 이 소한테서 나오는 메탄가스가, 소한테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가 환경 오염의 주범이래. 공기 오염의 주범이래. 그래서 소 한 마리가, 하여튼 숲 얼만큼을 잡아먹는다. 네. 그래가지고 사실은 소를 많이 키우면 안 좋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많이 먹는 거는 그래서 안 좋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소 메탄가스 한 마리가 자동차가 1년에 내뿜는 공기오염하고 맞먹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미국의 드라마를 보면, 우리 어렸을 때 80년대 미국 드라마를 보면 미국 사람들 대부분 소고기를 먹었어. 이제 저녁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면은 다 썰어가지고 저녁 고기를 먹는 장면들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도 고기를 계속 많이 먹는 게 좋지 않다라는 시민운동이 벌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도 10년 사이에 소고기 소비량이 30%가 급감했다는 거야. 원래 소고기를 제일 많이 먹는 게 미국인들이었고, 스테이크 제일 많이 먹는 게 미국인들이었는데, 미국 자체 내에서 소고기 소비량이 33%인가 30%인가가 줄어버리는 바람에, 그걸 그렇게 외국에다 파느라고 이렇게 쌩 지랄이 났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미국이 소가 굉장히 주식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마어마한 소를 소비했기 때문에, 소고기 유통 구조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소고기의 질이 별로 안 좋은, 그러니까 이제 막 신선한 소고기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가스 처리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상한 소고기인데 신선한 색깔을 띠는 거, 그런 문제도 있고, 그리고 1년에 미국에서 몇십만 톤의 소고기가 리콜된다는 거 아니야. 몇십만 톤의 소고기가 리콜되는, 그래서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전혀 안전한 소고기가 아니다. 그런데다가 전 세계에서 이제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소의 사료를 식물성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동물성 사료를 여전히 먹이는 게 미국이다. 예, 그런 게 이제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점. 그러면서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서 광우병 검사는 0.03%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의 99.9%가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아니야. 10% 정도는
들에 풀어놓고, 예, 그러니까 풀어놓고 이렇게 방목을 하는 소가 약 한 10% 된대요. 전체 소고기 생산량 중에. 그런데 그런 소고기는 전 세계에 있는 미군 부대로 보내진다는 거야. 전 세계에 있는 미군 부대로 보내지고, 나머지 90%의 소는 공장제로 생산이 되는데, 그 공장제로 생산되는 소고기들 중에, 그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게, 0.03%인가 0.3%인가 돼가지고, 99.9%가 소고기, 그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검사를 안 한다.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다 이러는 거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20개월 미만의 소고기만 일본에 수입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으로 수입되는 소고기는 전량이 그 이력이 추적되는, 어디에서 자랐고 무슨 주사를 맞았고 이게 분명한, 그리고 포장 상태도 굉장히 진공팩으로 그 아주 위생적으로 수입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30개월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명박이 자기 정부에서부터 전량을 수입하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 소고기 전량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제한을 두지 않고 무제한 수입하겠다. 그러니까 뭐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도 수입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들려오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박근혜가 뒤늦게 TPP에 가입하겠다고 지금 부랴부랴 미국을 간 거 아니야? 미국에 가서 지금 TPP에 우리 한국을 끼워달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조건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측에서 나온 얘기인가 봐. 소고기를 전량 수입하라. 그러니까 이제 30개월 미만 제약 조건도 없애라. 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나온 뉴스야. 근데 그게 확실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 미국 측에서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TPP 가입 조건, 기사 한번 찾아봐. TPP 가입 조건이 소고기 전량 수입? 이렇게 나온 기사가 있었어. 그게 굉장히 지금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 그러니까 젊은 대학생들이 또는 뭐 고등학생들끼리 뭐 회식한다고 이 미국산 소고기 파는 데를 자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소고기 뷔페 이런 데 있잖아. 600g 먹으면 600g 더 뭐 이런데. 그런 데서 파는 소고기들이 특히 미국에서도 아주 저질 소고기, 질 나쁜 소고기들인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 그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개념 없이 먹고 있다는 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산 소고기의 문제는 간단해. 미국산 소고기는 여전히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그러면 동물성 사료가 광우병의 원인인데, 그러면 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는 광우병 검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도축되는 소 중에 광우병 검사를 하는 경우가 0.3%밖에 안 된다. 99% 이상이 99.7%인가 99%가 그 광우병 검사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거야.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우리나라다. 예.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예, 그거 알고 계셔야 된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 나타난 문제는 뭐냐면,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 토크쇼 진행 여성이 있잖아요. 그 사람 프로그램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프로래. 그 프로에서 소위 이제 700만 명 정도의 시민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그러니까 700만 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동물보호단체가 있는데,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산 소고기가 얼마나 비위생적인가, 그 부분을 방송을 한 거예요. 예. 그걸 이제 미국산 소고기가 얼마나 비위생적으로 생산되는가가 그 토크쇼에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럼 그렇게 저질 소고기가 어디에 쓰이나요? 했더니 햄버거 패치에 쓰인다. 그러니까 30개월 이상의 쓰레기 같은 소고기들이 햄버거 패치에 들어간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럼 햄버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 부분을 가지고 미국의 맥도날드가 오프라 윈프리를 고소했다는 거 아니에요? 100억 원대 소송에 걸렸는데 결국 오프라 윈프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사실 요즘에 미국 드라마들을 보면 드라마 속에서 그렇게 스테이크 먹는 장면이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뭐 먹느냐?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에 보면 소고기 스테이크 먹는 장면은 거의 텔레비에 안 나오고 주로 샐러드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뭐, 스시. 그래가지고 일식 먹는 장면들 많이 나오고, 일식 먹는 장면 많이 나오고, 닭고기 먹는 장면 나오고, 감자, 뭐, 이런 건 나와도, 특히 이제 뭐, 빅뱅 이론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는 대부분 그 태국 음식이나 중국 음식, 아니면 피자 이런 거 시켜서 먹지, 걔네들 이렇게 스테이크 썰어서 먹고 그런 짓 안 하잖아요. 예. 이제 그게, 그 미국산 소고기를 미국인들이 그만큼 소비를 안 한다는 거야. 특히 그 도시인들, 미국의 도시 시민들은 거의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다는 거야. 주로 이제 그 시골에서, 시골 사는 사람들이, 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고, 미국의 대도시 뉴욕이나, 그러니까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이제 거의 소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 분위기다.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워낙 소를 많이 먹기 때문에 소를 공장제로 키운 거야. 그게 이제 막 작은 칸막이에 가둬가지고 좁은 칸막이에 가둬놓고 그 동물성 사료를 먹여서 키우고 막 살이 빨리 찌게 하고 그런 게 이제 문제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인도 미국산 소고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 위험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미국산 소고기 안전하다고 이명박 때 주장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PD 수첩하고 뭐 이런 추적60분 뭐 이런 사람들을 특히 PD 수첩을 신고를 했잖아요. 뭐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여러분 그 광우병 소고기 반대 운동할 때 PD 수첩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얘기가 되게 논란이 됐어요. 결론은 어떻게 됐을까? PD 수첩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정이 나왔을까요? 최종 판결 어떻게 됐어요? 최종 판결 PD 수첩은 허위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 그게 최종심이야. 3심. 예. 3심 결과가 세 번째까지 가서 결론. 그 PD 수첩은 허위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가 결론이야. 그런데 그날 MBC가 사과했어. 대국민 사과. 아니, PD 수첩, 그래서 다음날 보도는 그 MBC가 사과했다라는 것만 나왔어. PD 수첩 보도 관련해서 MBC가 사과했다. 아주 기사를 교묘하게 쓴 거예요. 근데 대법원 판결 내용은 허위 사실을 보도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확정이 된 건데, 세상 그걸 가지고선 MBC 사장이 사과를 한 거야. 왜? PD 수첩 죽이기죠. 마치 PD 수첩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처럼 낙인을 찍기 위해서, 최종 심판에서 허위 사실 보도한 게 아니라고 나왔는데도 사과를 하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 MBC가 언론 중에서 신뢰도가 7인가 그래. 예. 언론 중에 MBC가 언론으로서의 신뢰감 7위. 거의 꼴등이란 얘기지.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쟤네들이 막 미국산 소고기 먹어도 되는 것처럼 막 방송을 하고, 그리고 특히 미국산 소고기를 파는 외식업체가 너무 많아. 미국산 소고기를 파는 외식업체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미국산 소고기 먹어도 되나 보다 그래. 아니라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어. 달라지지 않았어. 예. 그리고 여러분이 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내가 이제 미국산 소고기의 위험성 2가지. 동물성 사료를 먹이고 있다. 광우병 검사 안 하고 있다. 그게 2가지 큰 위험성이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지금 소고기 소비량이 30% 이상 줄어들었다. 그래서 안 먹는 소고기를 팔아먹으려고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PD 수첩이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기억하셔야 되는데. 또 기억나면 또 얘기해 줄게요. 예. 여전히 미국산 소고기는요, 광우병 검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외식업체들이 미국산 소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겠어. 그러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고지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가령 우리 동네에는 무슨 한우소라는 갈비탕집이 있어. 근데 한우소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이름이 한우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 소고기로 갈비탕을 만드는 줄 알았어. 근데 판매하는 그 갈비탕 포장에 미국산 소고기랑 혼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산하고 호주산 혼용이라고 되어 있어. 한우는 아니었던 거야. 근데 메뉴판 있잖아. 메뉴판을 딱 펼치면 미국산 소고기 혼용이란 얘기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여기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는 거는 미국산 소고기를 팔지 않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그때서 말로 미국산 소고기 섞어서 판다고. 요즘 다 똑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섞어서 판다고. 그런 짓거리들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미국산 소고기 뭐 그렇게 막 난리를 피우더니 먹어도 되나 보다. 아니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예. 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안 하면 이거 영업 정지시키고 뭔가 규제를 줘야 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미국산 소고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널널하게 구는 거야. 원산지를 속이거나 말거나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거죠. 그게 나라 꼴이 지금 개판이 되고 있는 거야. 머리에 망치 맞음? 그건 네 얘기지. 일기는 일기장에 쓰세요. 그래서 미국산 소고기가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됐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 박근혜가 미국 가갖고 도대체 TPP 가입하겠다 그러면서 뭘 주고 오는지 그걸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제정세상 이제 중국하고 지금 북한 사이가 굉장히 급속도로 친해지고 있는 거 알죠? 중국하고 북한이 굉장히 급속도로 사이가 친해지고 있어. 지난번에 이제 북한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북한 무슨 열병식을 했잖아. 북한 열병식을 했는데 우리나라 방송에서 그거 생중계했다며. 우리나라 종편에서 생중계를 했다는 거야. 이 새끼들이 진짜 종북방송이라니까. 종북방송. 아니 적군의 군대 열병식을 생중계하는 이유가 뭐야? 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북한이 우리 주적이라며. 주적의 군대 열병식을 왜 보여주냐고. 그 이해가 돼 여러분들은? 아니 얘네들은 진짜 북한 얘기 빼놓으면 방송이 안 돼. 얘네들은 늘 북한 얘기만 해. 북한 얘기만. 그럼 북한 비판만 하는 거야. 왜? 우리나라 비판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 비판하면 지네 같은 편이니까 우리나라 정권 비판 안 하고 오로지 북한만 비판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또 은근히 또 거짓말했어요. 이번에 어떤 거짓말이냐? 그 뉴스 좀 찾아와. 노컷뉴스에서 역사 교과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역사 교과서가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사진으로 나와 있는 그 노컷뉴스 좀 갖고 와봐봐. 지금 이제 종편하고 새누리당이 계속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하고 종편이 계속 떠든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프랭카드도 그렇게 나와 있다며. 새누리당에서 주체 사상 가르치는 좌편향 교과서 반대한다 이러면서 국제 교과서를 찬성하는 주장을 하라고 이제 올린 거야. 그래서 이 정말로 우리나라 교과서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네. 한번 뉴스가 안 오네. 내가 찾아볼게 그럼. 역사 교과서가 난리 났어 지금. 어마어마하게. 뉴스.
어머나, 이 노컷 뉴스는 아예 찾기도 어렵구나. 어. 사진이 나와서 딱 보기 좋던데. 예. 잠깐만요. 에이. 오마이뉴스. 뉴스원 민중의 소리. 뭐 노컷 뉴스. 잠깐만. 이렇게 찾기 어려워서요, 이거 뭐. 응. 한겨레에 나와요? 아니, 노컷 뉴스에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보여. 자, 일단 여기도 한번 볼까요? 사진이 나와 있는. 그 노컷 뉴스. 아니, 노컷 뉴스로 들어가서 봐야 되나? 아니, 이건 사진을 봐야 돼. 왜냐하면 이게 사진 속에, 사진에 딱 보면, 얘네 이거 내렸나. 사이트 바로 가서, 주체. 링크가 안 써지고 네이버 뉴스에서 잠깐만 역사 교과서 주체 사상 검색을 하면 어머 노컷에서 내렸나? 그 사진을? 노컷 뉴스 주체 사상 이렇게 검색하면 떠요? 아, 진짜 이 뉴스 검색이 너무 어려워. 그렇지, 이거야, 이거. 바로 이거야, 이 뉴스. 이건 사진을 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보여주려고 애썼는지. 역사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사실은, 정영철 기자가 쓴 내용인데요. 주체사상, 6.25 관련 내용, 사실과 달라. DJ 때 건국 50주년 행사도 틀린 내용. 주체사상의 성립과 그 역할. 1950년대 중반까지 북한의 통치 이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으나 이후 주체사상이 조선노동당의 지도 이념이 되었다. 주체사상은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이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혁명사상으로 북한의 통치 이념이며 모든 정책 결정과 활동의 기초이다. 북한 학계에서는 주체사상을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고 인민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체사상은 사상에서의 주체,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외교에서의 자유를 제창하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축청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1997년에는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원년으로 하여 연도를 포기하는 주체연호를 제창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의 모든 공식 문서와 출판물의 서기연도 대신 주체 땡땡년이라는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내용이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내용일까요?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일까요? 이 내용이 그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내용일까요?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을까요? 이 내용에서 내가 볼 때 왜 이 역사교과서를 없애라고 하느냐? 내가 볼 때 이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비판했기 때문이야.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 역사교과서 주체사상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 주체사상을 비판했기 때문이야. 주체사상이 그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라는 이 비판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얘네들은 북한 따라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하고 교육부가 앞장서가지고 북한 따라서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북한을 따라한다는 게 뭐예요? 북한의 지도 이념을 따른다는 거 아니야. 북한의 지도 이념 주체 사상이야. 그러니까 지네들이 따르는 주체 사상을 비판했기 때문에 이 교과서를 못 쓰게 하는 거지. 내 말이 맞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체 사상을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라 주체 사상으로 북한이 운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주체 사상의 문제점은 이것이다라고 비판한 내용이야. 그런데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이유는 뭐냐? 지네들은 따라가고 싶은 주체 사상인데 우리 국민들 이 역사책에서 주체 사상을 비판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역사 교과서 못 쓰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뭐 좌편향 근데 종북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 이번에. 새누리당과 그 일당들이 종북이라는 얘기 요즘에 안 해. 그죠? 이번 국정교과서 문제 갖고는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게 종북 세력이다 그런 말은 차마 못해. 왜? 국정교과서가 북한 따라하는 거거든. 국정교과서가 북한 따라하는 거라서 종북이란 말은 지네가 안 해. 왜냐하면 지네가 우리더러 종북이라 그러면 야! 북한 따라서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니네가 종북이지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니까 좌편향이란 말을 쓰지 종북이란 말을 못 쓰는 거야. 지네도 지네가 북한 따라하는 거거든.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종북 대통령 추방하라. 망치 부인의 오늘 방송의 주제예요. 뭐요?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종북 대통령 추방하라. 예. 한마디로 이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국정교과서를 하겠다는 거고 이 국정교과서는 결국은 뭐냐? 북한을 따라하는 거야.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단 한 나라도 국정교과서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OECD 국가, 지금 우리가 선진국 정상회의에 들어가 있는데 OECD 중에 단 한 나라도 국정교과서를 한 나라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손석희였나 누가 물어봤잖아요.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는 선진국이 누구냐? 그랬더니만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어? 북한, 필리핀, 베트남, 북한 그랬잖아. 응? 북한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게 종북이지 뭐야?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종북 대통령 추방하라. 예, 이게 우리의 주제예요. 지금 국정교과서가 종북이야. 국정교과서가 종북이고 국정교과서 따라하는 게 그게 종북 대통령이야. 그럼 이제 국정교과서는 지금 이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이 누구냐 하면 주로 북한 같은 독재국가이거나 아니면 나라가 너무 가난해서 국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나라에서 교과서를 찍어가지고 배포해야 되는 극단적으로 못 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만 국정교과서를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둘 다 아니잖아. 그런데 지금 국정교과서를 쓰겠다라는 이유는 북한을 따라하려는. 그러니까 지네가 이번 문제는 종북 세력이란 말 못하고 좌편향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번 국정교과서 문제는 지네가 종북 세력이란 말을 못하고 좌편향 세력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게 북한 따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도 모두 새정치연합이나 무슨 야당에서 프랭카드 좀 붙여.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이게 바로 종북이다.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이게 바로 종북이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종북 대통령 추방하라. 종북 대통령 사퇴하라. 뭐 이렇게 좀 한번 올려봐봐. 이거는 진짜 이게 종북 대통령이고 종북 세력이야 저것들이. 북한을 우상화하는. 주체사상 지금 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개 지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주체사상은 김일성주의로 천명되면서 반대파를 숙정하는 구실 및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다고 역사교과서가 잘못됐다는 거야. 뭔 말이야? 결국 지네는 여러분 그리고 그거 알죠? 박근혜가 주체탑에 갔던 거. 박근혜가 2002년도에 북한 방문했을 때 그때 주체탑이라는 데 올라가. 그래서 평양 시내를 내려다봤단 말이야. 그 주체탑이 뭐냐?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우상화하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세운 탑이야. 거기 박근혜가 갔다 왔다니까. 응? 그러니까 그래놓고 김정일이가 그 주체사상으로 이 사실은 주체사상이 왜 만들어진 거냐면 김정일을 내게 정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주체사상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주체사상의 내용에 핵심이 무슨 지도자론인가 뭔가 그래갖고 김정일이를
후계자로 키우면서 체계화된 게 주체사상이야. 그러니까 주체사상으로 만들어진 김정일이가 박근혜한테 어떻게 했다? 각별하게 대우했다. 각별하게 대우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둘이 무슨 관계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김정일이가 박근혜를 각별하게 대했다더니 우리 역사 교과서에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주체사상을 가르친다는 개뻥을 치면서 지금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실제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응, 청년단체 주체사상 가르친다고 주장한 새누리당을 검찰에 고발, 숨기는 역사가 더 부끄러워, 역사교과서 국정화 막기 위해 노력. 한국청년연대 등 7개 청년학생단체는 새누리당이 국정교과서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제작한 현수막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14일 오후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은 현행 역사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르친다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서울 여의도 등지에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 김선경 청년정치로 회원이자 고발단인 간사는 새누리당이 현수막에서 주장하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데 그 내용이 담긴 교과서는 누가 통과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쵸? 이게 첫 번째는 거짓말하고 있는 게 문제이고 두 번째는 정말로 이렇게 주체사상을 가르치는 교과서가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면 이 교과서를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가 이 교과서를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가 문제라는 거죠. 그 내용이 담긴 교과서는 누가 통과시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그렇다면 현행 교과서를 통과시킨 교육부는 직무유기를 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맞아요. 이 현행 역사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뻥을 친다는 건 그 말을 했다면 이건 지금 황우여를 감옥에 넣어야 돼. 검정교과서 책임이 박근혜 정부의 황우여 장관한테 있는 건데 검정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죠? 그럼 잡아 넣어야지. 그죠? 집권여당이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모인 101명의 청년학생들과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처리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희숙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도 새누리당 관계자는 현행 교과서를 자세히 읽어보고 이런 현수막을 걸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으로 여론을 선동하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어 새누리당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은혜 평화나비 네트워크 서울 대표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의 산물이자 부끄러운 과거까지 들추는 것이라며 진정 부끄러운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이러한 부분이 미화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행 역사교과서는 김일성 주체사상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며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지금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기타 등등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제 어저께 우리 딸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청년연대 이야기고 요거는 잠깐만요. 요거는 다른 사람들 얘기네. 새정치 주체사상 아이들이 배운다는 새누리 현수막의 법적 대응. 도종환 현행 교과서 좌편향 언급은 허위사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새누리당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웁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김성수 대변인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어제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라는 프랜카드를 전국에 내걸었다며 만약 새누리당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현행 교과서가 이적단체를 고무 찬양한 이적 표현물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교육부 장차관은 물론 나아가 이들을 임명한 박근혜 대통령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런 맥락에서 우리 당은 새누리당 플랜카드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새누리당 플랜카드가 교과서 집필진과 발행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고 보고 집필진과 발행자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새누리당 플랜카드에 대해서 게시물 가처분 신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한국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위 위원장인 도종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행 교과서가 좌편향됐다는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여당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우선 황 총리가 국군의 양민학살만 기록되고 북한의 양민학살은 빠졌다고 주장한 데에 대해서 교과서에는 양측의 민간인 학살이 모두 게재되어 있는데 국군 학살만 기술하고 있다는 주장은 교과서를 보지 않고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게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정질문에 나와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그죠? 예. 황 총리가 국정질문에 나와가지고 국회에 나와서 지금 허위 주장을 한 거야. 국군의 양민학살만 기록되고 북한의 양민학살은 빠졌다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양측의 민간인 학살이 모두 적혀 있었던 거야. 이런 썩을 놈들을 봤나? 아니 어디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 그는 전쟁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북한의 전면 남침이라고 교과서마다 명확히 나오고 있다며 특히 미래엔 교과서에는 북한의 전투명령 등을 실어 북한이 얼마나 치밀하게 남침 준비를 했는지 알 수 있게 했다고 반박했다. 도종환 의원은 황 총리가 주체사상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가르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천재교육 교과서에 주체사상이 김일성의 권력 독점과 우상화에 이용됐다고 나온다며 만약 우려대로 지금까지 교실에서 주체사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쳤다면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냐. 정말이라면 지금까지 교육부와 정부는 뭘 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부분도 교과서를 보지도 않고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허위 사실을 반복하는 건 큰 문제라며 국민통합교과서를 만든다면서 시작부터 사실 확인도 없이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 읽고 있는 이 기사의 제목은 뷰스앤뉴스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주체사상 아이들 배운다라는 새누리 현수막에 법정 대응을 하겠다라는 기사입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 일제히 새누리당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썰을 풀었는데 하루 만에 거짓말인 게 들통이 났어요. 널리 알려야 되겠죠? 예. 저 노컷뉴스하고 요 뷰스앤뉴스 내용하고를 여러분들 트위터나 또는 카톡이나 또 단체방 이런데 널리 알려주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새누리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다라는 거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두 가지를 널리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이제 방송한 내용 중에 제가 어저께 방송한 내용 중에 뭐가 나왔냐면 92년도 헌법재판소 판결에 그 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은 위헌이다. 그러니까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바로 반론이 나온 거야. 뭐라고? 국정교과서가 합헌이라는 판결문이었다. 예. 국정교과서가 합헌이라는 판결문이었다라는 반론이 나왔어. 그래서 알아봤죠. 먼저 내가 이 얘기를 들은 게 안민석 의원이야. 안민석 의원 라디오에 나와서 토론할 때 그 1992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분명히 밝혔다. 내가 그 말을 가지고 어저께 위헌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게 아니라고 나한테 문자로도 막 그러는 거야. 판결문은 합헌이라고 나왔다는데요.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죠? 그죠? 예. 관련 뉴스 좀 찾아와봐. 이것도 알아보니까 그게 92년도에 잘 들어요. 지금부터 92년도에 어느 중학교 교사가 국어 교과서로 쓸만한 국어 교재로 쓰려고 자료를 만든 거야.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걸 교재로 가르치겠다고 했더니 안 된다 그런 거야, 나라에서. 그래가지고 국정교과서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말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헌법을 위배했다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한 거예요. 국민이 그 위헌 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고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는데 위헌 심판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법원이 할 수 있어. 법원의 판사가 지금 어떤 법률에 따라서 이 피고를 재판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다. 그러면 판사가 이 법률이 위헌 여부가 있는지를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럼 재판이 중단이 돼. 그게 이제 위헌 심판 청구. 그 다음에 국회에서도 어떤 법률을, 그러니까 국회에서 어떤 법률을 만들었는데 이 법률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헌법 소원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 국민이 어떤 국가의 제도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 헌법재판소에다 제시할 수 있는 게 헌법 소원인 거야. 그리고 그 국어 교과서가, 그러니까 중학교 국어 교사가 국어 교과서를 국정으로 만든 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헌법 소원을 냈어. 그러자 그 IM 피터글 좀 갖고 오세요.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은 뭐냐? 국정교과서가 합헌이다 라고 얘기했어. 어떤 교과서? 국어는 국정교과서가 합헌이다. 물론 국정교과서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지만 표준어라든가 표준어 규정이라든가 국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통일된 내용을 가르쳐야 될 부분이 국어는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국어는 국정교과서가 합헌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쭉 서술하는 과정에서 그러나 국사는 다양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 국사에 대해서는 국정교과서보다 검정교과서가 옳다 라고 서술을 해놨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세월호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래? 왜 지금 세월호 얘기 안 하는데 왜 지랄이세요? 스피커가 없구나. 미안. 스피커 없어서 블랙.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자, IM 피터가 이야기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온 국정교과서의 문제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아니 지금 우리 국정교과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세월호 얘기하고 그래? 세월호는 기다려야지. 예. 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나온 국정교과서의 문제점.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우익 세력은, 사실 이 표현도 잘못했어. 박근혜 세력과 종박 세력은 국정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본적 가치 질서와 이념을 정리해 놓은 것이 헌법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국정교과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국정교과서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 소원이었습니다. 당시 헌법 소원을 낸 청구인은 중학교 국어 교사로 자율적인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집필하고 출판하려고 모색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법 제157조에 따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는 일종 도서, 종류가 하나뿐인 국정교과서를 이거로 정해져 있어서 원칙적으로 다른 교과서의 출판이 불가능했습니다. 청구인은 일종 도서로 규정된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2년 11월 12일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헌법 소원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정신에 입각해서 바람직한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복지국가의 원리에 의해 수학권의 보호와 사회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 내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결정권을 포함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하면서 국정제가 위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제도가 교육 이념과 교육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위헌은 아니지만 결코 좋은 제도는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말한 셈입니다. 이 결정문에 보면 교과서의 국정제도는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체제이니만큼 검인정제도보다 훨씬 교과서 발행 방법이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개방되고 있는 자유발행제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의 글이야. 예.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쓴 글들이에요. 예.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저해되거나 둔화될 우려가 있으며 다양한 사고방식이 수용될 수 없다. 두 번째,
새로운 상황 변화에 능동적,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이 국정교과서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 특히 교과서에 대하여 행정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고위 관료나 정치가들의 견해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결정사항을 혁신하고 변경하는 등 새로운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가 더욱 어렵다. 세 번째,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조처라고 하기 어렵다. 뭐요? 획일화! 이게 국정교과서 단 하나로 획일화를 강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조처라고 할 수가 없다. 네 번째, 교사와 학생의 교재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그 결과 교과용 도서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다. 다섯 번째, 교과서의 내용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무조건 정당한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고 또 강조되어 그 결과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교육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하여지기 쉽다. 이런 이유로 국정교과서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교과서의 국정제도가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하는 체제이니만큼 거민정 제도보다 훨씬 효과적인 교과서 발행 방법이 폐쇄적이라고 할 수 있고, 위에서 읽은 얘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자유 발행 제도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쭉 다시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가 암기 중심의 교육으로 창의성이 결여되어 정치인과 관료에 의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 위배되기 때문에 폐단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정제도보다는 거민정제도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정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교과 내용의 다양성과 학생들의 지식 습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교과서만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교과서의 내용에도 학설의 대립이 있고 어느 한쪽의 학설을 택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경우, 예컨대, 자 여기 봐봐, 이게 중요한 거야. 헌법재판소 판결문 내용이야. 예컨대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지금 이게요, 국어는 국정교과서로 해야 된다라는 판결문인데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별히 국사를 언급하는 거야. 특별히 국사를 언급하면서 이 국사의 경우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뭔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도 국사의 경우에는 어떤 학설이 옳다고 확정할 수 없고 다양한 견해가 나름대로 설득을 지니고 있는 경우에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국정제보다는 거민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을 고양하고 아울러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자유발행제가 대한민국 헌법 이념에 맞다고 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92년도면 노태우 때요. 2013년 새누리당 여의도 연구원은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논쟁과 해법이라는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중시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기 위해서 국정제는 예외적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 헌법재판소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국정제가 반드시 유지되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국정제가 교과서 제도에 대한 지나친 국가 관여를 초래하여 과잉 금지 원칙 위반인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2013년에 여의도 연구소, 한마디로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에서도 국정교과서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을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집권 여당의 정책 보고서에서 국정교과서의 폐해를 지적하고 자유발행제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왜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고집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역행하고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저께 망치부인 방송에 대해서 질문하셨던 분 많죠?
뭐 여지가 있다고 그랬대요. 이런 거 이해가 되세요? 그 92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어 교과서는 표준어 왜 표기법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 그것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위헌은 아니다. 그 국어교과서가 국어교과서를 국정화한 것이 위헌은 아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가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그러면서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쫙 나열을 해. 그러면서 특별히 국사는 다양한 관점을 반드시 기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제 망치 부인이 국정교과서는 위헌이다라고 얘기했더니 이게 아니라는데요. 그리고 질문하셨던 님들 이해가 되세요? 국사는 꼭 집어서 국정교과서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검정교과서로 바뀐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아니 누가 극단적이야? 아니 지금 합리적인 얘기하고 있는데 뭐가 또 극단적이라고 그러고 떠들고 있어.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교과서의 국정화는 위헌은 아니지만 옳지 않다. 그러니까 국정화는 안 하는 게 좋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민정 제도나 더 발전돼서 자유 발행제로 가야 된다. 그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새누리당에서 국정교과서가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더 부합한다라는 주장은 그러니까 허위사실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야. 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국어교과서는 국정화하는 게 위헌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건 아니다. 위헌은 아니지만 국어도 국정교과서가 좋은 제도는 아니란 얘기야. 저 판결문의 요지가. 그런데 특히 국사교과서는 국정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럼 이 박근혜 정부에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이명박은 이승만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어. 이명박은 이승만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갖고 이승만 박사 이러면서 이승만이 장로였다는 걸 막 강조하면서 이승만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명박은 뉴라이트 역사책을 막 강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2008년도에 서명운동하고 대형교회를 통해가지고 막 서명운동하고 이렇게 강요를 했어. 근데 아무도 그 뉴라이트 역사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는 새로운 교과서를 만들지 않고 기존에 있는 교학사 교과서를 더 그 뉴라이트스럽게 쓰게 강요를 했어. 그래가지고 뉴라이트 교과서 내용에 흡사하게 만들어갖고 그 교학사 교과서를 배포한 거야. 그런데 그 역시 딱 하나 박근혜 동생네 학교 빼놓고 아무도 안 쓴 거야. 그래서 얘네는 2번에 걸쳐서 역사 쿠데타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만들려고 했던 역사책은 뭐냐? 한마디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시대를 미화하는 게 목적이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대를 미화하는 게 목적. 그래서 5공화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고 박정희가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부분을 강조해서 쓰고 이러려고 지금 역사교과서를 저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는 내가 지금 3일째 얘기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 정치를 미화하는 게 목적이야. 두 번째는 뭐냐? 실제로 내년에 총선거가 있는데 사실 내년 총선의 이슈는 뭐가 되겠어요? 박근혜 정부의 정권 실패, 경제정책 실패, 그 다음에 정치적인 잘못 이런 부분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런 심판의 대상을 경제 문제가 아니라 뭘로? 이 역사 문제를 가지고 끌고 와서 그 수능 잘 봐야 된다라는 엄마들의 이기심을 살짝 건드려가지고 그 역사 교과서에 국정 교과서의 찬반 세력으로 나누어서 실제로 내년 총선의 중심 평가 항목인 심판 대상인 경제정책 실패 문제를 국정 교과서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지금 시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목적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네 박정희를 우상화시켜서 어디로
이러는 목적이 뭐냐? 새로운 신유신체제. 신유신체제를 만들려는 거야. 신유신체제를 만들어서 자기가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네 아버지처럼 종신 대통령 하고 싶은 거죠. 그 명분을 만들려는 거야. 박정희가 왜 욕먹었어? 독재자라고 욕먹었어. 어떤 부분이 독재자였냐? 첫째, 자기를 비판하면 고문에서 간첩이라고 누명 씌워서 교수형을 시킨 게 독재자야. 둘째, 계속해서 자기가 집권하기 위해서 헌법을 막 바꾸면서 그 노래 중에 신중현의 미인이라는 노래가 있었어. 한 번 보고 두 번 보니 자꾸만 보고 싶네 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그 당시 대학생들이 그 노래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니 자꾸만 하고 싶네 그러면서 이 박정희가 계속해서 자기가 종신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다고 비꼬는 노래를 만든 거야. 그래서 신중현의 미인이란 노래가 금지곡이 됐대잖아.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는 현행 헌법상 그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 하는 건데 이걸 지금 내년에 지 사람들을 심어갖고 3분의 1을 자기 사람으로 심어서 헌법을 바꿔서라도 지가 대통령 또 하고 자기 아버지 박정희의 그 뭐라 그러나 박정희가 독재자가 아니다. 유신헌법이 옳았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저 지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 지금 이 국정교과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이 국민들을 완전히 멘붕시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집어 던져놓고 사실 박근혜는 지금 미국에 가 있다는 거야. 지금 미국 가서 박근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경제주권을 TPP라는 그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경제공동체 거기에 처음에 안 가기로 했어. 안 들어간다 그랬어. 중국 눈치 보면서. 근데 그 TPP에 뒤늦게 지금 들어가겠다는 거야. 빨갱이년? 누구 얘기하는 거야? 너 아무리 박근혜가 김정일이랑 친하다고 어떻게 박근혜를 빨갱이년이라고 할 수 있니? 참 똑똑한 놈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박근혜가 지금 미국에 가서 TPP에 뒤늦게 가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경제주권을 또 포기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의 경제주권, 국민의 경제주권을 지금 막 포기하는 짓거리를 지금 하러 갔는데 지금 이 국정교과서 이슈를 던져가지고 결국 국민들이 자기가 지금 미국 가서 팔아먹는 경제주권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또 못 두게끔 그런 짓거리를 또 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가서 지금 경제주권을 팔아먹기 위해서 근데 그 부분으로 관심을 돌리지 못하게 지금 이 국정교과서를 또 던지고 갔을 수가 있다. 지금 박근혜 3년, 아니 이명박 5년, 박근혜 3년은 쭉 보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 사고로 사고 맞기야. 인사 참사가 났어. 인사 참사가 나가지고 전부 다 그지 같은 놈들을 장관을 시킨다 그래갖고 쌩 난리가 났는데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졌어. 그래서 인사 참사 문제가 넘어갔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국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이건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석기 문제를 터뜨려가지고 국정원 댓글 문제를 덮었어. 그 다음에 이석기에 대한 이석기 아로 사건이라고 막 터뜨려서 구속시키고 쌩지랄 해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증거가 마땅히 안 나오니까 유우성 간첩 사건을 터뜨렸는데 그게 또 유우성 간첩 사건의 증거가 국정원에서 조작했다는 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해 14년 3월 달에 어땠어요? 이거 박근혜는 진짜 대통령 자격이 없다. 국정원 댓글 사건, 그러니까 인사 참사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이석기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아로서를 퍼뜨려서 나라를 혼돈에 빠뜨렸지. 그러더니만 국정원에서 유우성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던 것 때문에 유우성은 무죄받았잖아. 간첩죄를. 이건 지금 박근혜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게 14년 3월의 분위기였어. 그런데 갑자기 세월호가 터져.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터져갖고 박근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랬는데 세월호 때문에 온 나라가 멘붕이 걸려가지고 그 박근혜에 대한 정확한 비판을 못하고 일단 이 피해자들 어떡할 거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진상이 뭐냐.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다가 세월호 말기에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온갖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거짓말을 조직적으로 이 댓글원 새끼들이 퍼뜨린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호 뒤에는 작년 가을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지. 그러다가 올해 봄에 뭔 일이 생겨요. 그 성완종 리스트 사건 터졌지.
성완종 리스트가 누구야? 나는 친이가 아니라 친박이다. 박근혜 핵심 멤버 7명한테 뇌물 줬다! 그래놓고 자살한 사건. 온 나라가 쑥대밭이었어. 그래서 거기를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메르스가 터진 거야. 그래갖고, 사람이 죽어간다! 전염병이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이 메르스 문제가 이제 나아지고 있는데, 북한 지뢰가 터졌다! 전쟁 난다! 그러다가 이제 국정교과서. 박근혜 1년이야. 지난 박근혜 1년이 그랬어. 계속해서 사고로 사고 맞기. 사고로 사고 맞기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여기에 KBS, MBC, SBS, 그 다음에 채널A, TV조선, MBN 이 6개 매체, YTN까지, YTN 뉴스와이까지 이 8개 매체가 하루 종일 24시간 허위사실 유포하고 있어. 국민이 똑바로 봐야 될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예. 아주 교묘하게, 박원순 아들이 군대를 안 갔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하루 종일 떠들어. 아니면 북한만 보여줘. 완전히 우리나라가 북한 같아요. 북한의 우상화 프로그램.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북한의 방송은 기본적으로 목적이 뭐야?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북한의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잖아. 그런데 그 프로를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보여줘. 그럼 이거 이적행위 아니냐? 북한의 방송은 북한 독재국가잖아. 김씨왕조 독재국가야. 그래서 자기네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은 자기네 김정은이와 그들을 우상화하고 김정은, 김정일,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북한 체제를 옹호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야. 근데 그 프로를 다 보여줘.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야?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야. 그래놓고 우리 역사교과서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시비를 걸었어. 알고 보니까 주체사상을 비판한 내용이야. 그럼 결국 뭐야? 지금 새누리당이 하는 짓거리는 북한이 선진국이니까 북한 따라서 국정교과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북한이 자기네 체제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하는 내용을 그대로 생방송을 중계를 하고, 그 다음에 주체사상을 비판한 역사책을 막 좌편향이라고 비판하고, 결국 결론은 이거는 이게 귀납적으로 1, 2, 3을 보니까 결론 새누리 이퀄 종북 정권.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뭐예요? 종북 세력이구나. 북한을 따라하고, 그렇잖아. 북한 따라 국정교과서 하겠다.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북한의 체제 우월성을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중계해주고, 그 다음에 현행 역사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비판했는데 그걸 가지고 좌편향이라고 비난하고, 1, 2, 3번에 따라 결론은 그러므로 새누리와 박근혜는 종북 세력 되는 거잖아. 이 말이 맞아 틀려? 아니 뭐가 확대 해석이야? 아니 내가 지금 내가 얘기한 3가지가 근거가 없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한테 물어봤잖아. 국정교과서 하는 선진국이 누굽니까? 북한 딱 얘기하잖아. 새누리당 의원들이 볼 때 북한이 선진국이야. 북한 선진국이라는 거 아니야. 질문이 국정교과서 하는 선진국이 누굽니까? 근데 새누리당에서 딱 뭐라서 북한. 걔네는 북한 선진국으로 보는 거야. 미친놈들인 거지. 그 다음 2번째, 지금 종편에서 하루 종일 북한 홍보 영상 틀어줘. 북한이 만들어서 뿌리는 영상. 그 얘기는 뭐야? 그 얘기는 지금 북한을 홍보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주체사상을 막 언급한 역사교과서를 비판하고 있는데, 이 역사교과서는 주체사상을 비판하고 있어. 북한 주민을 강제 동원하고 북한 주민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게 잘못된 편향이래. 거기다가 이거는 이제 지금 이 국정교과서 관련한 건데, 그 밖에 박근혜는 김정일하고 각별한 대접을 받고 왔어. 그 다음에 박근혜는 김정일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는 괜찮은 사람이란 식으로 자서전을 냈어. 지금 이 채널A TV조선, 한마디로 북한의 방송을 생중계해주는 이 조중동 방송사에서 조중동 사장들이 북한에 가서 막 김정일이는 참 인간이십니다. 그 다음에 김일성이 1920년에 훌륭한 독립운동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찬양을 했어. 6가지를 나눠놓고 볼 때 얘네 누구야? 이게 종북 세력이야. 이게 종북 세력이라고.
내 말이 틀려? 이거 다 있는 역사적 사실이잖아. 이 6가지가 다 팩트야. 이 6가지가 다 팩트라고. 이런 걸 이걸 다 늘어놓고 보니까,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뭐다? 종북 세력이다. 그러면서 문득 과거 일도 떠올라요. 그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이 그랬다. 그러면서 얼마나 떠들었어. 그런데 일본이 주장하기를 만약에 남한 해군의 발표가 맞다면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잠수함 전투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막 추켜 세웠어. 러시아 예비군은 만약에 남한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남한 해군은 밥통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제 허세 김정은이가 그래 내가 그랬어라고 할 만한데 김정은이가 자기는 안 했다고 펄펄 뛰어. 그러면서 심지어 천안함에 대해서 공동조사단을 꾸리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다음에 그 천안함 사건이 났고 얼마 안 됐을 때 진도 앞바다에서 세월호 있는 진도 앞바다에서 헬기가 추락을 했는데 북한에서 레이저를 쐈다고. 북한에서 레이저 공격이 의심된다 그랬다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그 다음에 GP인가 GOP인가 GOP에서 한마디로 휴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DMZ라고 민간인 통제구역 2km가 있고 그 밖에 있는 초소에서 총기 사고가 났어. 근데 이걸 갖다 뭐라 그랬냐? 피격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북한군이 휴전선 밖에서 2km 휴전선 밖에서 그 총을 쏴가지고 그 총알이 막 날아와가지고 그 작은 그 초소의 구멍으로 들어온 다음에 막 날아다니면서 여러 명을 쐈다는. 그거 그때 YTN이 그렇게 보도했다니까. 피격당했다고. 얘네들은 기본이 북한은 뭐다? 북한군은 못하는 게 없다. 얘네들의 주장대로라면 전세계 최고의 잠수함 능력을 갖고 있고 미국도 아직 상용화 못한 레이저 무기를 써서 진도 앞바다에 헬기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2km 밖에서 총을 쏴가지고 GOP 안에 여러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어마무시한 군대란 얘기야. 그래서 난 통일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 빨리 통일을 하고 우리 불쌍한 학생들, 우리 불쌍한 젊은이들 괜히 군대 보내지 마. 북한군한테 군대를 맡겨. 그럼 북한군은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다 무찌를 거야. 그렇잖아. 이런 군대가 전세계 어딨어. 전세계 최강이야. 우주 최강. 지구상 최강의 부대인 북한한테 이 나라 국가 안보를 맡기고 우리 대학생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그렇잖아. 그렇지. 또 빼먹은 게 있다. 그때 천안함 때 인간 어뢰 딱 타이즈 입고 헬멧 딱 쓰고 어뢰를 딱 타고 앞대가리를 들고 오빠 달려란 자세로 이 인간 어뢰를 타고 와갖고 똥꼬에 불 딱 찔러갖고 천안함 그 인간 어뢰를 터뜨렸다는 얘기도 했어. 거기다가 천안함 사건은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재현하자면 그땐 그랬지. 이제 일단 천안함이 가라앉았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만 북한의 잠수함에 공격을 받았대.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이 왔는데 어떻게 그 22척의 한미연합해군이 단 한 척도 잠수함을 못 잡았냐? 그러니까 북한 잠수함이 엔진을 끄고 흘러내려왔다는 거야. 근데 그때 또 이 눈치 없는 해양학자가 그때 해류는 남에서 북으로 흘렀는데 그랬더니만 그러면 엔진을 끄고 남에서 북으로 흐른 해류를 거슬러서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군산 앞바다로 들어가서 엔진을 끄고 흘러내려왔다는 거야. 한마디로 군산 앞바다 지키는 해군을 이제 죽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등심 만들어.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 서해 앞바다가 엄청나게 돌아. 그리고 천안함도 막 돌아. 600톤짜리 배가 돌아. 그런데 그 잠수함이 연어급 잠수함인데 그 연어급이 몇 톤이냐가 불분명해. 150톤인지 200톤인지 250톤인지 막 이 트랜스포머 잠수함이 뺑뺑이를 막 돌면서 천안함 앞바다까지 와가지고 그 22척의 배 사이에서 딱 천안함을 본 다음에 한 방을 빵 쏘고 막 또 뺑뺑이를 돌면서 북한으로 갔는데 우리 해군은 미리 알지도 못하고 쏘는 걸 막지도 못하고 도망가는데 잡지도 못한 다음에 세대한테 총을 쐈다. 그게 우리 정부의 발표야. 북한의 잠수함은 그런 애들이야. 트랜스포머.
어? 야, 난 이게 종북이라고 봐. 북한 우상화. 내가 볼 때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북한 우상화 집단이야. 우리나라 언론과 이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이 새누리당은 북한 우상화 집단이 틀림없어. 아니,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고 지랄 연병을 해갖고 보니까 주체사상 나쁜 거다라고 써놨구만. 아니, 주체사상이 나쁘다고 쓴 게 왜 문제야? 그게 뭐 편향된 교과서라고 지랄 연병을 한 건 뭐겠어? 쟤네는 주체사상을 좋아하는 거지.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주체사상을 좋아하는 거야. 왜? 그 주체사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북한 한마디로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잖아. 한마디로 독재사상이거든. 그 독재사상이 나쁘다라고 비판하니까 편향이라는 거야. 뭔데? 쥐들도 독재하겠다는 얘기지. 얘기가 딱딱 맞아 떨어지지. 그지? 그렇잖아. 얘기가 지금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아니 내 이야기에 뭐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까? 내 이야기에 뭐 논리적 모순이 있어요? 쟤네들이 원하는 건 박정희 우상화야. 박정희를 독재자가 아니라 기어이 원래요. 어저께 얘기했잖아. 이 교육고시라는 건 사실 이게 교육행정은 특히 우리나라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어? 대학 수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제도를 바꾸면 그게 3년 뒤부터 시행이 돼야 돼. 그게 우리나라 이제까지 교육고시의 원칙이야. 만약에 지금 고1이 뭘 준비하고 있어. 근데 야, 내후년에 바뀔 거야. 그럼 고1은 준비하던 스펙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에서 교육정책을 바꿀 때는 지금 발표하고 3년 뒤에 시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2015년에 어떤 교육고시를 내렸으면 그거는 2018년부터 적용되게 15, 16, 17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18년부터 변화되게끔 그게 교육고시의 관행이야. 그런데 지금 박근혜가 지금 지네 아버지 우상화하는 교과서를 내년에 만들어서 후년에 올해가 2015년이잖아. 근데 2017년부터 쓰겠다는 거야. 왜? 왜 이 지랄이야? 교육고시의 원칙을 어기고 왜 지랄이야? 이게 또 법률 위반이래. 법규 위반. 왜 그러냐 했더니 2017년이 지네 아버지 탄생 100주년이래. 야, 이게 뭐 모차르트 탄생도 아니고 아니 박정희 탄생 100주년이 그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선 부끄러운 역사야.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대통령인데 그거 100주년에 맞추려고 지금 17년 3월부터 교과서를 바꾸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지네 아버지 태어난 지 100년에 맞추려고 교과서를 2017년 3월부터 배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교육고시의 원칙을 어기는 짓거리야. 법규도 어겨. 그 다음에 아까 저 헌법재판소 판결문 있잖아. 교육에 대한 거는 특히 교과서에 대한 건 법률로 정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박근혜가 행정고시로 행정적인 조치로 국정교과서를 하겠다 발표를 했잖아. 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다고. 교과서의 문제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차이인데요? 자, 그래서 망치 부인이 있는 거야. 잘 들어. 우리나라 법에는 5단계가 있어요. 법이 똑같은 게 아니야. 법에 5단계가 있는데 제일 꼴등, 제일 낮은 법이 뭐냐 하면 규칙이에요. 이 규칙이 뭐냐 하면 시행규칙 같은 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드는 거야. 그게 규칙이야. 5단계. 5등의 5등급이야. 4등급이 누구냐 하면 조례야. 조례는 뭐냐 하면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야. 서울시의회 조례, 뭐 저 대전광역시의회 조례, 이렇게 이제 그건 지방의회가 만드는 거야. 규칙보다 조례가 4등급 윗등급이야. 그 다음에 명령이에요. 명령이 뭐냐? 총리령, 대통령령 이런 거, 내무부 그러니까 이게 뭐 무슨 교육령 이런 식으로 명령, 행정부가 내리는 게 명령 3등급이야. 그 다음에 2등급이 뭐냐면 법률이에요. 법률은 누가 만드는 거야? 국회에서 만드는 거야. 그러면 행정부의 명령이 법률보다 낮은 단계인 이유가 뭐냐? 국회의 원칙이 뭐냐? 국회의 원래 역할이 입법부야. 즉 법을 만드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국민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만드는 명령보다 법률이 더 높은 상위법이에요. 그 다음에 법률보다 높은 게 있어. 그게 뭐야? 헌법이야. 헌법이 왜 높아? 이 헌법은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정하는 법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법이야. 그래서 헌법을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법률이나 명령 같은 경우는 헷갈릴 수 있잖아. 특히 법률, 국회에서 법을 정해. 근데 이 법 중에서 일단 이 법의 5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야. 조례나 규칙이 법률이나 명령을 위반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또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을 위반할 수 없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우리나라 법에는 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 중에서 특별법, 가령 세월호 특별법이다 이런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는 2가지야. 상위법 우선의 원칙, 윗단계, 조례나 규칙,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법이 명령이나 법률을 넘어설 수 없다. 또 법률이나 명령이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다. 이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 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는 국정교과서는 감히 행정부 고시 따위로 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법률로 정하라고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가 지 행정부에서 지네들 멋대로 교육부 장관이 떠들어서 국정교과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거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 헌법재판소 판결문의 취지대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걸 지들 멋대로 그냥 행정부에서 떠들었어. 그것도 위반이야. 법규 위반. 그런데다가 이 행정부 교육부 고시는 적어도 3년 이상을 두고 바꿔야 되는 건데 2015년 가을에 2017년 봄부터 교과서 바꾸겠다라고 발표할 수 없다. 그런데 그랬다는 거야. 이것도 2번째 위반이야. 무엇보다 이 국정교과서는 지금 헌법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의 국정교과서는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국정교과서 정책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만약에 철회 안 하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박근혜와 행정부를 모두 쫓아내야 되죠. 이건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서 해임해야 돼. 대통령 물러가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되어 있냐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탄핵 심판을 청구하는 거야. 탄핵 소추권. 그래서 탄핵 심판을 신청할 수 있어. 헌법재판소에.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꼬봉들로 되어 있어. 그러니 지금 이 박근혜 정부에 거기다 국회에 과반수 이상이 박근혜 꼬봉들이야. 헌법재판소도 박근혜 꼬봉들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 그리고 박근혜 전부 헌법을 위배하고 국민의 뜻을 듣지 않고 있어. 이럴 때 방법은 딱 하나밖에 뭐밖에 없어. 국민이 일어나서 4.19 때처럼 국민이 4.19 때처럼 일어나서 이승만 쫓아낸 것처럼 박근혜를 쫓아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길 바라는 게 아니면 국정교과서 폐지해야지. 뭔 말인지 알아요? 지금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을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헌법을 위배하는 짓거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라면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 손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릴 수밖에 없어. 그게 민주주의 사상인 저항권이야. 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예요. 예. 그러니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계속해서 뭔 작전을 피고 있느냐? 국민 여론은 국정교과서 찬성이 더 많다는 거야. 그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여러분 주변에 절반 이상이 국정교과서를 찬성합니까? 지금 원래 지난주까지 국정교과서에 아무 관심이 없었어. 사실 국민 80%는 국정교과서에 관심이 없었어. 그런데 국정교과서가 월요일날 발표가 됐어. 그러자 국정교과서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관심을 갖는 거야. 너도 나도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쵸? 사실 그 지난주까지는 국민의 80%는 국정교과서가 뭔지도 몰랐고 뭔 얘기인지 관심이 없었다고. 그런데 월요일날 국정교과서가 결정이 되고 그러자 이게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엄청 확산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 딸 학교에서 우리 딸이 이제 국정교과서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발표를 했대요.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야. 여기서 가장 슬픈 이야기는 뭐냐 하면 거짓말을 우리는 시험에 답을 쓰기 위해서 그들이 쓴 거짓말을 외워야 된다고. 우리는 거짓말로 시험을 봐야 되는 거라고. 우리 딸 친구가 그러더래. 그게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정서인 거야.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른들의 정치 싸움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외워서 거짓말로 시험을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엄마들을 자극하는 거야, 지금. 그게 부모들을. 우리 아이에게 단지 시험을 보게 하려는 이유로 잘못된 내용을 외우게 하는 거. 그거는 부모들에겐 부끄러운 일이거든. 예. 그래서 이 애들이요.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도, 지금 20대 대학생들도 굉장히 이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대학생들의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중고등학생들하고 대학생들이 이 SNS를 통해서 이런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그 반대 여론이요. 솔직히 얘기하고 지난주까지는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어. 근데 이번 주 들었으면서 국민 50% 정도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 50% 중에 40%는 반대야. 국민의 지금 아직 50%는 잘 몰라. 국민 50%는 잘 모르고 있는데 이 국정교과서 사안이 우리나라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 50%가 관심을 가졌어. 그런데 관심 가진 50% 중에 40%가 반대하고 10%만 찬성이야. 내가 지금 보니까 그래.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국민 50%는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논란의 핵심이 뭔지 몰라. 근데 관심이 있는 50% 중에서는 반대, 국정교과서 반대가 그 50% 중 80%야. 그러니까 100%, 국민 100% 중엔 40%지.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국민 정서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제대로 못 보고 있어요. 응? 그러니까 국민 50%는 잘 모른다고. 국민의 50%는 잘 모르는데, 국민의 50%는 잘 모르는데, 이 국정교과서가 결정된 다음에 한 50% 정도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그 중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국민 100% 중에 50%는 관심이 없어. 근데 그러면 50%가 관심 있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 40%는 반대야. 국민 40%가 반대하고 10%만 찬성이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 그냥 박근혜를 지지하기 때문에 찬성하는 거야. 내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지금 정확히 보는 거 맞습니까? 내가 볼 때 국민 여론이 그런 것 같아. 국정교과서라는 게 뭐냐 하면, 예, 교과서를 단 한 종류만 그 정부에서 정해주는 거야. 그게 국정교과서예요. 지금 교과서는 뭔데요? 검정교과서. 지금은 이 교과서들을 만들겠다라고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그 책들을 국가에서 확인을 해갖고 얘는 문제없다. 이 정도는 교과서로 써도 된다. 검사에서 지정해 준 게 검정교과서. 그래서 지금은 검정교과서 단계인데 국정교과서로 간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교과서의 종류에는 교과서를 편찬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국정교과서, 독재국가나 가난한 나라는 국정교과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거민정 교과서. 그런데 진짜 선진국들은 뭐예요? 자유출판제. OECD의 다른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거민정도 안 하고 대부분 자유출판제야. 그래서 미국의 초등학교를 내가 방문을 했는데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역사책이 어떤 식이냐? 국가에서 펴내거나 어떤 출판사에서 펴내서 똑같이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누구의 역사책, 누구누구의 히스토리, 그런 책을 애들이 교재로 써.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누구누구의 히스토리, 그런 걸 교재로 쓰는 거야. 거민정 교과서도 아니고 그게 자유출판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선진국은.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가령 그렇잖아요. 가령 명성황후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다르고 다른 팟캐스트가 달라.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나처럼 명성황후라고 부르면서 욕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명성황후는 뭐 욕할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고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보는 사람의 시각이 다 다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역사책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지금 교과서도 선생이 정한 걸로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도 다양하지 않다라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에요. 예? 지금 이 새누리당의 주장이 뭐냐면 현재 교과서를 학생이 정하는 게 아니다. 뭐 그 교사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말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또 거짓말이야. 또 거짓말이야. 왜? 지금은 교사들이 3가지 정도를 연구해가지고 3가지를 제출하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는 거야. 이제까지 새누리당이 또 거짓말 한 거야. 그 좌편향 전교조 교사들이 지들 멋대로 교재를 선정한다.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다고. 실제로 지금은 교사들이 2세 종류를 정해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올리면 거기서 결정한다는 거야.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하고 교사, 그 다음에 학교 측, 학생 대표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걸 마치 독재적으로 이 좌편향 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 문제는 뭐냐. 자, 그렇다면 지금처럼 교과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너무 다양해서 국사시험이 필수가 됐을 때 애들이 뭘 공부해야 되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죠?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문제 제기는 맞는 말일까요? 잘 몰라서 하는 말일까요?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지금은 교과서가 8종이야. 교과서가 8종이기 때문에 구석탱이에서 문제를 못 내. 8개 교과서에 공통으로 다루어진 중심 내용만 문제로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구석까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런데 국정교과서가 되면 교과서 한 권을 달달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가 어려서 국정교과서로 배워봤어요. 우리 교과서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외웠어야 됐어. 우리가 국사교과서 시험 볼 때 국정교과서로 공부를 했고 우리는 교과서 전체를 몇 페이지에 어떤 그림 나온다는 것까지 다 외웠어야 됐다니까. 그리고 우리 시험 봤어, 학력고사. 그래도 틀렸어. 그런데 우리 때는 교과서가 얇았어요. 작고 얇았어. 지금 역사교과서 어떤데? 굉장히 두꺼워. 굉장히 두꺼워. 그러니 이 국사교과서가 한 종이게 되면 귀퉁이까지 다 외워야 되는 거야. 한쪽 귀퉁이까지 다 외워야 돼. 지금은 8개라서 8개 교과서에 공통된 내용만 알면, 중심 내용만 알면 되는데 이게 한 종류가 되면 말도 안 되는 꼬고 가지고 구석탱이 문제를 꼬고 까서 낸다니까. 국사시험이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보다 45살 이상은 다 그렇게 시험 봤어, 우리. 그래서 국정교과서가 절대 쉬운 체제가 아니야. 그러면서 뭐 수능이 필수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해야 된대. 그러면 영어도 필수로 하든가, 영어도 국정교과서를 하든가. 영어도 필수, 국어도 필수, 수학도 필수인데 왜 국사만 국정교과서를 강요하고 있냐고. 문학교과서 어떨 거야? 그 많은 문학교과서들 필수인데. 그러니 지금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명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 명분이 없는 국정교과서를 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그랬잖아. 지금 박근혜가 경제정책에 철저히 실패했어.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 이유는 뭐냐면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죠? 박근혜의 경제 공약.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경제 공약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경제 민주화라고 얘기를 했어. 빈부격차를 줄이겠다. 재벌들이 아니라 정말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온 거야. 공약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그 당시 국민들이 그걸 요구했단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민주화 공약을 내세우고 노동자들에게 노동 조건을 더 좋게 해주겠다. 대학생들에게는 반값 등록금 해주고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서 다 임금을 높여야 된다. 최저임금도 높여야 된다 그랬어. 그러면서 노동 조건을 굉장히 개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부자들의 빈부격차를 줄이겠다. 그 얘기를 분명히 했어. 근데 그 당시에 그러면서 복지 확대를 얘기했지 또. 복지 확대. 그래갖고 그 당시에 문재인이 질문을 해요. 당신이 복지 확대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세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세금을 어디서 걷어서 복지를 확대할 거냐. 자기가 하면 대통령이 되면 지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재인이 뭐라 그랬냐면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는 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세수입을 확대시켜서 복지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 세금을 더 이상 걷지 않겠다는 거야. 그 증세 없는 복지, 세금을 늘리지 않는 복지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박근혜가 세금을 올리지 않았을까요? 서민들에게 올렸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연봉 2, 3천짜리 서민들한테는 세금을 2배로 올렸어. 굉장히 많이 올렸어. 그런데 재벌들에게는 올렸을까요? 더 깎아줬을까요? 더 깎아줬어요. 재벌들에게는 더 깎아준 거야. 이건 결국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내세웠고 그걸 믿고 찍어준 국민들. 우리나라 50대가 박근혜를 찍었던 이유는 자기 아버지처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재벌들을 통제하고 그래서 지금 재벌들이 다 뺏어먹은 그 이윤을 서민들에게 나눠줘서 서민들이 중산층이 되겠구나 해서 찍어준 거야.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이명박 때보다 더 나빠졌어. 한마디로 경제정책이 철저히 실패한 거야. 왜? 그러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뭐 돈을 안 썼냐? 돈 썼어요.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경제정책으로 뭘 썼어? 빚 얻어서 집 사라. 빚을 얻어갖고 집을 사라는 거야. 그러면서 빚을 얻어서 집을 살 때까지 절대 전셋값을 통제하지 않았어. 전셋값도 통제하지 않고 무지막지한 월세값을 올리고 있는데 전월세에 대해서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은 거야. 아무런 통제를 하지 않고 전월세 값이 집값보다 올라가게끔 내버려 둔 거야. 집 사라고. 그러면서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거야. 집을 산 사람에게는 대출이자를 깎아주는 돈으로 10몇 조를 썼어. 9조 몇천억인데 더 추가를 했으니까 10조 원 이상을 그렇게 쓴 거야. 10조 원 이상을 썼는데 그게 결국은 뭐냐? 대출이자 깎아준 돈으로 쓴 거야. 대출이자가 내려갔다 그래서 서민들이 대출이자를 가령 나같이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이자 깎아달라면 안 깎아줘. 특별 상품인데 이미 다 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특별 상품은 부자들끼리 나눠 가졌어. 아파트 담보대출의 이자를 깎아주는 특별 상품은 부자들끼리 나눠 가졌어. 아파트 많이 갖고 있는 애들끼리 나눠 갖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를 여러 개 갖고 있는 놈들한테는 어떻게 했느냐? 임대업으로 바꾸면 세금을 할인해 주는 거야.